안녕하세요. 테슬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편의점에 손님이 있는 관계로 좀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어제 테슬라 주식이요 826.16달러로 2.23% 빠졌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824.15달러로 0.24%더 빠졌네요. 빠졌고, 어제는 장 초반에 이렇게 좋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또 3대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0.57%, 다우지수도 지금 0.57% 떨어졌고, 그리고 0.87%, 그리고 S&P 500도 0.72% 이렇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13,000포인트를 넘어섰었는데 결국은 어제 0.87% 하락함으로 인해서 12,998포인트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보통 그 금요일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장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1월 초에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이 되면 언제든지 끊이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이제 폭락이 온다. 뭐 애널리스트들을 비롯한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과연 이런 폭락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주식 시장이 현재 투매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이나 물가가 상승이 되면 또 이 주식 시장의 폭락의 또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에서 금리를 또 인상하게 되면 이것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내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또 이제 쓰게 되잖아요. 돈이 순환이 되면서 물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면 이 물가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시켜주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회사들이 이 돈을 빌려서 쓸 거란 말이죠. 이 돈을 빌려서 쓰다 보면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뭐 골드나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잖아요. 주식에도 투자를 할 거고.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 높아진 이자를 갚기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뭐 골드, 비트코인, 뭐 여기도 영향을 다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원금을 결국은 상환하게 되면서 주식 시장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또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왔죠. 연준에서 기사마다 약간씩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영향을 이제 주식시장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코로나의 종식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 팬데믹이 해제가 되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집중 투자되어 있던 그런 돈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호텔이나 항공사나 리조트 사업 관련된 그런 모든 이 관광 사업 쪽으로는 완전히 주식시장이 죽었잖아요. 불균형이 깨지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은 이 주식시장에 들어갔던 돈을 빼서 또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되는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좋은 현상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폭넓은 투자처가 생기면서 주식시장이 아닌 또 다른 것에 사람들이 눈을 돌려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너무 과열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 이제 주식 폭락의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의해서 잘 보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투자했던 나의 재산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투자 자금의 30%는 항상 이렇게 현금으로 준비하고 계시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폭락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은 30%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몰빵을 하는
그런 위험한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가 상하이는 선적을 시작했으며 모델 Y의 생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이 사진들을 통해서 수백 대의 차량이 준비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기사에 따르면 중국산 모델 Y의 첫 배송이 1월에 시작되어서 점진적으로 출시될 것이고 곧 차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가능한 한 빨리 배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차량을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델 Y 외에도 수백 대의 모델 3가 주차장과 슈퍼차저에서 보호 필름으로 쌓여 있다는 것은 수출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되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요 2020년 가을에 7,000대의 모델 3를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국가로 배송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 모델 3에서 보시면은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호주나 일본, 뉴질랜드 또는 이게 영국으로 보내지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오른쪽에 핸들이 있는 차량은 프리몬트 공장에서만 이제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배송에 큰 차질이 있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이 된다면은 앞서 말했던 그런 나라들로 자동차를 보낸다면 이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2020년에 테슬라는 계속해서 신형 4680 배터리 셀을 개발하고 2개의 새로운 시설이 건설 중인 일체형 캐스트를 사용해서 모델 Y를 빠르게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4680 리튬 이온 전지는요 이전 모델보다 5배 더 많은 밀도와 주행거리를 16% 더 향상시키고 전력 생산량은 6배 더 높다고 하죠.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배터리 생산 라인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일럿 라인은 2021년에 연간 약 10GWh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0GWh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모델 Y의 배터리 양이 75kWh 1GWh는 100만 kWh예요. 1년에 10만 GWh라고 했죠. 그러면은 1000만 kWh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10만 GWh가 1000만 kWh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모델 Y의 배터리 양이 75kWh이기 때문에 75kWh로 나눠보면 모델 Y 133만 대 차량에 들어갈 배터리를 연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년 테슬라 목표 생산량이 전문가들의 소견으로는 85만 대에서 90만 대인데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오버되는 배터리를 또 어떻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은 이 양에 맞춰서 차를 130만 대를 생산해내는 것은 아닌지 기대를 살짝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테슬라의 생산 라인이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 라인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배터리 제조 기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위치한 기존 건물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확장되는 건물이요 3층은 거의 완성이 되었고요. 건물에는 많은 공조 및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어서 곧 신형 4680 배터리 셀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2021년에 테슬라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로서 제품 수준을 끌어올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며 저렴한 차량으로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는요 2020년 4분기 차량 안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차량이 미국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NHTSA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48만 4천 마일마다 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반면 테슬라는 2020년 이제 4분기 기준으로요 오토파일럿 사용 차량이 345만 마일마다 한 건의 사고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없이 운전을 해도요 테슬라의 능동형 안전 기능이 있어서 205만 마일마다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전한 차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건데요. 2014년 9월 이후부터 제작된 모든 차량에 능동형 안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